볼보의 베스트셀러 중형 SUV XC60이 전기차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EX60! 이거 나오자마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일단 국내에 할 거 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형 SUV 세그먼트에 디자인 흠잡을 데 없이 예쁘고 주행 가는 거리는 810km, 여기에 볼보답게 최첨단 안전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볼보 CEO 하칸 사무엘손에 따르면 EX60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먼저 나온 BMW iX3나 메르세데스 벤츠 GLC 전기차를 상품성 측면에서 이겨버릴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꼼꼼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보 EX60 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길이는 4803mm, 너비는 1899mm, 높이는 1639mm, 휠베이스는 2970mm의 크기를 갖춘 차로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중형 SUV 크기죠.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하면 EX60이 길이가 13mm 더 길고 높이는 14mm 더 높습니다. 더 크다고 해봐야 1cm 조금 넘는 정도의 요만큼의 차이니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휠베이스를 놓고 보면 EX60이 모델 Y보다 80mm 더 깁니다. 패밀리카로 쓰기에 2열 실내 공간이 더 여유롭다는 뜻이죠. 볼보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SPA3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더욱 전기차에 적합한 설계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SPA 플랫폼이라는 건 원래 1세대부터 실내 공간 확보에 큰 강점이 있던 플랫폼이죠. 볼보가 포드 산하에서 벗어나고 GD에 인수되면서 자체 개발한 건데,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스케일러블 프로덕트 아키텍처, 가변형 모듈식 플랫폼입니다. 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SPA1을 가지고는 XC90부터 S90, XC60, S60 이런 차들까지 모두 다 2리터 4기통 엔진만 넣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엔진룸 공간을 줄이고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요게 SPA2 2세대가 되면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재설계를 하면서 처음으로 평평한 바닥 구조, 플랫 플로어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X60에서 처음으로 SPA3 플랫폼이 공개된 건데 기존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메가 캐스팅 공법이 적용됐다고 해요. 이전에는 차체 뒷부분 구조물을 만들려면 많게는 100개 정도의 철판 부품들을 나눠서 다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테슬라처럼 이걸 그냥 한 판으로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한 번에 찍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효율적인 설계가 되면서 실내 공간이 넓어지기도 하고 차도 더 가벼워지고 생산 속도도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 투 바디 구조도 적용됐다고 해요. 배터리 팩 자체가 차체의 일부가 되도록 배터리 팩이 곧 차의 바닥이 되는 구조를 적용했다는 거죠. 장점은 기존의 셀, 모듈, 팩, 차체 이 단계에서 불필요한 모듈 케이스라든지 배선, 냉각 라인, 볼트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남는 공간에 배터리 셀을 더 꽉 채울 수 있어서 동일한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또 부품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차 전체의 중량이 가벼워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면 전비나 주행거리도 더 좋아지죠. 그러면서 공정 자체가 단순해지고 부품 수가 줄어드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테슬라 BMS-A 079 사례에서 봤듯이 배터리 셀 한두 개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배터리 팩 전체, 사실상 차체 하부를 전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테슬라는 보증기간 내에 중고 배터리로 교환을 해주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보증기간 내에는 공짜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천만 원의 수리비가 그대로 청구된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4년 만에 3,500만 원 가까운 수리비가 청구된 사례가 있었죠. 에이, 뭐 배터리가 잘 고장나는 부품도 아니고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2021년에 판매된 모델 Y의 22%, 모델 3의 12%에서 배터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확률이죠. 그래서 셀2팩이라든지 셀2바디 같은 일체형 구조를 적용한 전기차들은 제조사가 생산 효율을 챙긴 만큼 소비자에게는 더 넉넉한 보증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수리비 폭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60 외관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인은 역시 볼보입니다. 기존 볼보의 느낌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각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비례감을 유지하면서 사소한 디테일들을 첨단화해 놓다 보니까 지루한 느낌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고 아름다운 차의 느낌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산차든 미국 차든 독일 차든 할 것 없이 다들 미래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겠다면서 전면을 막 조명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잖아요. 그런 차들만 보다가 볼보 EX60의 디자인을 딱 보니까
좋다? 야, 그렇지. 이게 맞지. 그런 화려한 조명들이 다 불필요한 것들로 느껴지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 디자이너들, 야, 자기 전에 많이 생각날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도 필요하다. 아무튼 전면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토르의 망치 DRL이 더 첨단화됐습니다. 언뜻 보면 이전 EX90에 적용됐던 램프처럼 이 망치가 위아래로 열리면서 가운데에서 헤드램프가 튀어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EX60은 아쉽지만 헤드램프는 아래쪽에 별도로 분리형으로 장착됐습니다. 확실하게 급 나누기를 해놓은 것 같고요. 이 램프는 LG전자 산하의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기업 GKW에서 납품한 램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기업 기술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면 보니 시작점이 기존 내연기관 XC60 대비해서 조금 더 낮게 설계됐습니다. 공기가 차 앞부분에 부딪히는 면적을 줄여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공기 저항 계수 0.26CD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앞코가 낮아지면서 날렵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 전방 시야가 더 넓어지는 실용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역시 볼보답게 모든 디자인에는 다 이유가 있는 실용주의적 디자인을 해놓고 있네요. 자, 보닛 안쪽에는 엔진이 필요 없다 보니까 그릴은 매끄러운 바디 컬러 실드 형태로 막혀 있고요. 가운데 아이언 마크만 쓱 지나가도록 만들어놔서 과도한 장식 없이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야, 측면 디자인도 진짜 매끈합니다. 상단에 앞쪽에서 시작돼서 뒤쪽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강렬한 캐릭터 라인, 하단에 차체의 무게감을 좀 덜어주기 위한 볼록 솟아오른 캐릭터 라인,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제외하면 불필요한 선이 하나도 없고 매끈하고 큼직한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측면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도어 핸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조차도 핸들 모양의 구멍을 파놓는 게 싫어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대신에 윈도우 라인 하단에 통합된 샤크핀 타입의 도어 핸들을 적용해놨습니다. 포드 머스탱 마하 2 전기차에 적용된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이 부분을 살짝 당기면 전자식으로 도어 잠금이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의아했어요. 아니,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볼보가 어떻게 안전보다 디자인을 중심에 둔 도어 핸들 설계를 해놓을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볼보는 볼보죠. 리던던시를 다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볍게 당기는 힘을 주면 전자식으로 잠금이 해제되고요. 그러면서 애초에 12V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고전압 배터리를 12V 배터리로 바꿔주는 DC-DC 컨버터를 2개 장착해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12V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이면, 그래서 전자식으로 잠금이 해제되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 부분을 그냥 강하게 당기면 기계식으로 도어가 개방되는 설계를 적용해놨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기도 하고요. 실내 도어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짝 당기면 전자식으로 잠금이 해제되지만 이걸 깊게 잡아당기면 기계식으로 잠금이 해제되도록 하는 설계를 적용해놔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놨다고 해요. BMW iX3에도 이런 설계가 적용돼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테슬라의 방식인데, 지금 테슬라는 2열 실내 기계식 개방 장치가 도어 포켓 안쪽에 숨겨져 있거나 심지어는 시트 아래에 숨겨져 있어서 승객들이 비상 상황에서 당황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테슬라 역시도 새로운 설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볼보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측면에서는 또 깔끔한 이미지를 한층 더 완성도 높게 구현하기 위해서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 같은 것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테두리까지 전체가 거울인 방식인데 디자인적으로도 좋지만 같은 크기의 사이드미러를 적용하면서도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게끔 해주니까 무엇보다 기능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드 바디 디자인이 적용됐어요. 우리 바지의 테이퍼드 P처럼 이 볼보 EX60도 차체가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놨다는 겁니다. 윙 같은 걸 장착하지 않고도 주행 중에 차 뒤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줄여서 주행 효율을 높여주는 방식이죠. 사실은 아이오닉 9 같은 차에도 이런 디자인이 적용돼 있는 건데 디자인적으로는 EX60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보 SUV의 상징인 수직형 테일램프 EX60에서도 이어집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더 얇고 세분화된 픽셀 형태로 다듬어졌고요. 번호판 위치도 범퍼 하단으로 낮추면서 테일게이트 면을 넓고 시원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VDA 기준 630L, 골프백이 가로로 2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요. 4대 2드4 폴딩도 지원해서 가운데 시트만 접어서 스키 같은 긴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EX60 디자인 보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최근에 나온 SUV 디자인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나 싶어요. 흠잡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고요. 불필요한 장식이나 이유 없는 디자인이 없어서 모든 게 논리정연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실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까지 볼보 차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빠지고 가로로 길쭉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아이패드 같은 비율에 가까운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5.1인치 디스플레이고요. OLED 디스플레이라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선명한 색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계기판은 운전석 눈높이에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신형 그랜저에서부터 적용되는 차세대 현대차의 플레우스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구성으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볼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건 휴긴 코어를 기반으로 작동된다고 해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볼보의 차세대 중앙 집중형 컴퓨팅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이 최고신 오딘의 어깨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져다주는 까마귀, 이 휴긴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북유럽 문화를 이런 식으로 접목시키는 것도 볼보만의 매력이죠. 아무튼 이렇게 중앙 집중형 컴퓨팅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거, 이전까지 자동차가 창문 제어, 엔진 제어, 에어컨 제어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개의 작은 컴퓨터들을 따로따로 설치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크게 구역을 나눠서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이걸 중앙 슈퍼컴퓨터가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에 고성능 칩을 달아서 여기서 차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고성능 칩이 중요할 텐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825 칩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픽 처리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메뉴를 넘길 때 혹은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을 즐길 때 전혀 버벅임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기존 볼보 모델 대비 2배 이상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구글 AI 제미나이를 차에 탑재해서 구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볼보가 이번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승객들하고 자연어로 소통할 수 있는 AI. 그러면서 단순히 수다만 떠는 게 아니라 차의 기능들까지 음성으로 다 조작할 수 있는 AI. 이 제미나이가 승객들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반응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스냅드래곤 825 같은 하드웨어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들어와 있어서 진짜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EX60 실내에서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이게 한국 시장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볼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미나이 같은 AI가 적용되지 못하고 아마 이번에 르노 필랑트에서 적용됐던 SKT의 에이닷 오토가 적용될 걸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미나이와 에이닷 오토의 AI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게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볼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역시 사운드 시스템이죠. 사운드는 원래 가솔린 시대에도 좋았는데 전기차 시대에서는 그때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우스 & 윌킨스의 28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출력이 무려 1820W. 야,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피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고요. 1열, 2열 시트 헤드레스트에 모두 다 스피커가 내장된다고 해요. 여기에 공간 음향을 즐길 수 있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 들어봐야 자세한 사운드 경험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웬만한 집에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설치해 놓는 것보다 더 좋은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돼요. 이게 아니어도 기본으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기본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본부터 스피커 21개, 출력이 1200W, 웬만한 차들의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는 스피커 수준이죠. 여기에 보스의 퍼셉츄얼 사운드 렌더링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각좌석의 음향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구현하는 보스의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굳이 바우스 &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아도 실내에서 최고의 사운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건 새로운 안전벨트 기술입니다.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라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1열에 적용됐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안전벨트는 사고가 났을 때 벨트를 꽉 조여주기는 하는데 그 강도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표준 체형의 더미, 충돌 실험용 인형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이나 반대로 체구가 작은 여성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벨트가 너무 세게 조여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2차 상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너무 느슨해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보는 EX60에서 차량 내 외부의 센서와 휴긴코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탑승자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탑승자의 키, 몸무게, 체형부터 지금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꾸부정한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돌이 감지되는 0.001초의 순간에 탑승자의 신체 조건에 딱 맞는 강도로 벨트를 당겼다가 풀어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꽉 잡아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에는 꽉 잡았다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아주 미세하게 풀어주는 로드 리미터 기능이 중요한데 이 타이밍과 강도를 개개인 맞춤형으로 조절해준다는 거죠. 역시 안전의 볼보.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하고 특허를 공개해서 더 많은 차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든 회사답게 다시 한번 안전벨트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성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후륜구동 P6 모델은 374마력, 제로백 5.9초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고요. 사륜구동 P10 모델은 510마력에 제로백 4.6초, 최고 성능 P12 모델은 사륜구동으로 무려 680마력, 제로백 단 3.9초의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야, 2리터 엔진만 넣던 볼보가 680마력이라니 정말 전기 모터 덕을 가장 많이 보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지난번에 XC60 시승하면서 다 좋았는데 엔진과 변속기의 그 답답한 궁합이 그게 진짜 치명적인 아쉬움이었거든요. 이제는 전기 모터로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겠죠. 하지만 모든 트림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로 제한됩니다. 볼보는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2020년부터 모든 신차의 최고 속도를 요 속도로 딱 제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배터리는 최고 117kWh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무려 810km. 물론 WLTP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국내 기준으로 25% 정도 주행거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607km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대전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주행거리예요. 충전 스트레스가 전혀 없겠죠. 우리나라 일상 출퇴근 환경에서 주행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충전하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 370kW의 충전 속도도 제공합니다. 현대기아가 800V EGMP 전기차들에서 350kW급 충전 속도를 제공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죠. 10분 충전만으로 WLTP 기준 34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충전 속도를 제공하는 충전기가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모로 충전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는 지금 두 가지가 제공된다고 해요. 북미형은 NACS, 테슬라 방식이 적용되고요. 유럽형은 CCS2가 적용되는데 굳이 이걸 국내 CCS1 방식으로 바꿔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는 테슬라 방식의 NACS 어댑터가 그대로 장착될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EX60이 디자인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이제 차세대 전기차라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능력이잖아요. FSD 같은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 내에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iX3는 퀄컴과 협력해서 개발한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이 탑재돼서 고속도로 핸즈프리 주행 가능하고 신호를 보고 멈췄다가 출발하는 도심 주행도 가능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C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가 적용돼서 고속도로, 도심주행 모두 차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차 모두 아직 FSD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어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기능들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사실이죠. 볼보도 이제 이런 레벨 2 플러스 기능들이 탑재가 돼야 될 텐데 아쉽게도 이번 발표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오린 X칩이 적용돼서 초당 254조 회 연산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적용됐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죠. 정작 그래서 이 차가 어디까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볼보는 이번에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쉽죠? 왜 아쉽냐? 볼보는 이번 EX60을 두고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장의 판도를 뒤집겠다고 했죠. 그런데 2026년 이 시점에 전기차 시장의 진짜 게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자율주행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남들이 못하는 걸 보여주거나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큼은 아직 볼보가 경쟁사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명백히 아쉬운 점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볼보의 야심작 EX60을 살펴봤는데요. 디자인, 주행거리, 충전속도, 오디오, 그리고 볼보만의 독보적인 안전사양까지 이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로서의 완성도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완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 아직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뼈아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스웨덴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추후에 가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사양과 가격이 공개될 때 다시 한번 EX60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EX60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